양치질을 대충 하시는 당신을 경고합니다. 아, 양치질 워낙 바빠가지고 잘하고 싶은데 좀 빨리 하게 되긴 하죠. 네. 네. 양치질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부위에 세균이 더 많이 살게 되고요. 그런 네. 것들이 잇몸병을 만듭니다. 제일 중요한 부위는 치아와 잇몸 사이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 그 부위를 잘 어떻게 닦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어떻게 칫솔이 잘 들어가게 해서 잘 닦느냐가 중요한데 너무 대충 하다 보면 그 중요한 부위는 하나도 안 닦이고 그냥 거품만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열심히 닦았는데 잇몸병이 생겼어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하면서 가끔씩 놀라요. 네. 내가 걸음마 잘못 배웠구나. 양치질도 잘못 배웠구나. 걷기도 다시 배우고 네, 양치질도 오늘 새롭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된 양치법 배워보려고 치아 모형이 지금 스튜디오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일단 시중에 마트 가면은 칫솔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색깔 보고 고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색 골라요? 예쁜 색깔. 그때 취향에 따라서 밝은 색깔 뭐 이런 걸로 하는데 네. 일단 우리 교수님들은 어떤 칫솔을 고르시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칫솔을 고를 때는 뭐 색깔도 중요하겠지만 모가 어떤 모인지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모가. 예를 들어 강한 모가 있고 일반 모가 있고 또 약한 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모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모 같으나 강한 모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잇몸병이 별로 없는 분들, 그다음에 착색이 있거나 많이 썩거나 하는 분들 정도에서는 효율적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 닦다가 너무 빡빡 닦으면 잇몸이 상하거나 상처가 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잇몸병이 있는 그런 분들이거나 잇몸이 좀 약한 분들은 저희가 미세모나 약한 모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잇몸과 치아 사이, 그다음에 치아와 치아 사이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인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조금 어린이나 이런 분들은 이 입안 사이가 너무 작아서 네. 칫솔 자체가 머리가 너무 크면 저 구석까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작은 거를 고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는 뭐 치약 색깔이 녹색이면 칫솔 녹색 꽂아놓고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인테리어 효과 예, 인테리어로. 위해서. 네, 칫솔은 그게 아니고 네. 내 이에 맞는 걸 써야 한다는 거 크기도 그렇고 네. 잘 배워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양치질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치아와 잇몸 사이가 닦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칫솔을 이렇게 대실 때는 수직으로 대고 면을 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약간 기울여 주십시오. 잇몸 쪽으로 약간 45도 정도 기울이신 다음에 이렇게 보일까요? 기울이신 다음에 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진동을 약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치아와 잇몸 사이에 끼게 되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게 되죠. 이 각도가요, 교수님. 네. 이게 약간 이렇게 되네요. 네. 약간 화면. 이 상태에서 네, 네. 이 위아래 옆으로 너무 밀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네. 하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진동을 주시면서 천천히 움직이시는 아, 겁니다. 소를 넣어요? 그 사이에다가?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게끔? 진동을 주시면 사이사이 끼는 아예 느낌이 이렇게 납니다. 해볼까요? 예, 네. 사이사이에 끼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움직이시는 거지 절대로 밀어서 여기 사이가 닦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 양치질할 때는 너무 박력 있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50년 넘게 이렇게 닦았더니 정말 네, 반성합니다. 경고장 하나 올려놔야 돼요. 예. 네,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닦아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저는 너무 부끄러운 게 저희 집 칫솔은 한 달만 지나도 이렇게 다 벌어지거든요. 제가 너무 세게 닦아가지고 그게 결코 답은 아니었군요. 예. 경고장을 넣어주셨고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교수님들께 배웠으니까 예. 교수님들 어렵게 모셨으니까 이럴 때 배워야 됩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게 이게 제 치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제가 원래는 이렇게 팍팍팍팍 닦고 막 이렇게 팍팍팍팍 했어요. 네. 이게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약간 이 사이적 45도로 약간 기울여서 이 잇몸과 이 치아 사이에 칫솔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머. 그리고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진동을 교수님 줘서 같아요 지금. 진동을 줘서 진동. 사이사이에 칫솔 이 소리 뭐라 그러나요? 네. 예, 이 칫솔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홈쇼핑 같았나요? 서태훈 씨 뒷목으로 지금 땀 흘려요. 지금 긴장한 것 같아요. 저 이제 오늘부터 무조건 이렇게 닦을 거예요. 지금 잘한 건 맞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등생이네요. 근데 아직 숨 돌리기가 네. 이릅니다. 왜냐면 네. 이걸로 양치질이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또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엔 몰랐었어요. 네. 애 키우다 보니까 어린이 치과 가서 혼났어요. 어. 왜 어머니는 치실질을 안 해주십니까? 치실질? 네, 그래서 치실질과
치간 칫솔을 같이 사용하는 게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신 교수님. 네, 우리나라가 참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그런 빈도가 떨어집니다. 서양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우리가 칫솔질을 아무리 깨끗이 이를 닦고 나도 치간 칫솔이나 치실 한번 사용하다 보면 그 사이에서 치태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 여러 가지 잔사들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면 한간에 이제 잇몸이 벌어진다, 이 사이가 벌어진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잘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워야겠죠. 저 그래가지고 네. 치실은 제가 이제 쓰니까 치간 칫솔 주문하려고 봤는데 네.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있- 네. 다양하던데요? 네. 네, 굉장히 다양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이와 이 사이에 공간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이런 그 치간 칫솔들이 있고 그럼 들어서 그 좀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요. 아, 작은 거가 있고 좀 더 네. 큰 게 가만히 들고 계시면 아니, 잡힙니다, 카메라에. 네. 네. 아, 오. 그런 차이들이 있네요. 그리고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특히 네. 어금니 쪽 사용할 때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걸 사용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아예 미리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런 치간 칫솔들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게 있군요. 네. 그러면 치간 칫솔과 치실은 사실 쓰는 법이 좀 어렵기도 해요. 어려워요. 네, 이 기회에 교수님께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먼저 치간 칫솔 먼저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거 먼저 쓰겠습니다. 예. 그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에 맞는 이런 굵기의 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그러니까 자신의 공간에 맞는 사이즈로 약간 공격에 네. 빡빡하게 하지만 철사가 치아에 오. 걸리는 느낌이 없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요 치아 요쪽 면, 요 앞쪽의 면과 이 옆치아의 뒤쪽 면을 닿도록 이렇게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한 2, 3회 흔들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해서 2, 3회 흔들어 아, 틀어주는 거군요. 네. 그다음에 바깥 다 하셨으면 안쪽으로. 안쪽에도. 예, 안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팔 네. 잘안 아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하실 수 있는데 아까처럼 요 꺾어진 걸 쓰시면 꺾어진 또, 게 있구나. 예, 저거. 사용하기가 마찬가지로. 저는 교수님 바깥쪽에서만 잠깐 했는데. 방향 좀 제가 될까요? 잠깐 잡아드려도 될까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안쪽으로. 네,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여주세요. 네,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네, 네. 아, 네. 그럼 이제 치실하는 거 좀 네. 볼까요? 제가 치실은 잡아드리는 게 좋겠죠. 치실은 좀 요쪽 큰 걸로 네, 네. 모양으로 맞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네, 치실은 한 30cm 정도 이렇게 네. 끊어주시고 한 손에 2번, 한 3번 정도 감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잇몸 속까지 깊게 넣어서 네.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쓸어 올립니다. 우와. 아, 그럼 그다음에 또 지금 반대쪽으로도 네. 이렇게 쓸어 올리고. 쓸어 올리는 행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네. 주의할 거는 너무 세게 이렇게 요 면을 잡고 이렇게 닦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그런 건데요. 네, 이러면 치아가 손상이 되면서 시린 증상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만 네. 쓸어준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군요. 오, 네. 잘 모르고 그냥 깔끔하다고 그냥 계속 했는데 비비셨어요? 예, 약간 가끔 비비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 할 때. 뭘 드셨길래 이렇게 안 떨어졌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많이 먹어가지고. 네. 이게 끝이냐? 네. 예, 안심할 땐 또 배웠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해보실까요? 저는 평소에 좀 해보겠습니다. 치실 아끼느라고 짧게 썼는데 좀 길게 잡고 예. 근데 저기 치간 칫솔하고 치실 먼저 뭐 썼는 거 상관없나요? 네네. 네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야. 이렇게 꼬박꼬박 해주시고 치간 칫솔은 저는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넣었다 뺐다만 했거든요. 넣었다 뺐다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45도 각도로 기울여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네. 안 들어가네. 여기 쪽은 작은가 봐요. 오, 됐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안에서 해주는 게 중요한 거를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안에서 이렇게. 양쪽을 다 양쪽.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울여주고 이렇게. 어우, 개운하네요. 이거 하려면요 칫솔질하고 치실 쓰고 치간 칫솔까지 하려면
전 한 15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로 네. 혀 닦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혀 클리너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배운 대로 양치질을 뭐 치간, 칫솔, 치실, 양치질, 혀까지 깨끗하게 닦아줬을 때 입속의 세균과 치태가 박멸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교수님? 준비된 화면이 있으실 네. 텐데요. 보면 대략 칫솔질만 했을 때는 58% 정도 제거가 되고요. 혀 닦였을 때 좀 더 증가하고 티슈를 사용하면 86%, 치간 칫솔까지 모두 사용하게 되면 한 95% 정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4단계까지 완벽하게 양치를 해야 이게 처음 칫솔질 했을 때의 2배 효과. 네. 야, 효과가 이게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겠네요. 야, 칫솔질만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예. 잘 유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